아침을 가르는 자명종 소리, 짜증나는 날카로운 삐 소리와 함께 침묵. 클리프는 짜증나는 신음소리를 억누르려고 눈을 떴다. 마치 30분 전에 베개에 손을 댔던 것 같은데 시계는 벌써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다. 요즘 들어 참 미스터리하다. 괜찮은 젊은 부모로서 그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습니다. 나이츠는 6개월 된 아들 알러버에게 헌신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사이렌 고래를 연상시키는 아기 침대에서 부르는 울음소리에 끊임없이 뛰어오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아이와 그의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클리프는 캔델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키스를 한 다음 쉴 수가 없어 따뜻한 담요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먼저 유아용 침대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작은 소녀는 그의 밑에 주먹을 얹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클리프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였다. 남자는 아버지가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사람들이 그 소년이 그의 침뱉는 이미지라고 말했을 때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에 녹아들었다. 아이들의 변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나 더러운 기저귀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이러한 책임을 맡은 아내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들과 함께 노는 것을 즐겼고 주말에는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그를 목욕시키고 거리를 따라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월요일 근무일은 정수 분야에서 일했던 클리프의 일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재 배송에 문제가 있어 당연히 기업의 업무가 중단되어야 했고 고객이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 남자는 하루가 끝날 때까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클리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안아주는 꿈을 꾸었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저녁 교통체증에 갇혀 아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삶의 슬픈 놀라움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안녕 캔달이 전화를 들고 동시에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남편에게 대답했습니다. 곧 집에 오실 건가요? 그의 아내가 그녀의 목소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도시는 잼입니다. 짐이 꽉 차 있지만 4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속했거든요. 아니, 그녀는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서둘러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후 서두르지 마세요. 캔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그의 아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클리프에게는 사정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집에 아내가 없었고 아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녀가 이웃에게 내려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 냉장고 자석 중 하나에 붙어 있는 메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급히 쓴 글은 거의 읽을 수 없었고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의 눈이 나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클리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우리 아들의 상황에 따라 어리저는 우리 아들에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남자는 그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캔델과 그녀의 지인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져서 클리프와 그의 아들 알러버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려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가 샅샅이 뒤진 수많은 블로그에서는 아기가 먹기 시작하면 조금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기가 밥을 먹으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단계는 더 쉬울 것입니다. 그가 학교에 가면 이제 더 쉬울 것입니다. 클리프는 그러한 모든 진술에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육아에 있어서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매년 처음에는 그 나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아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를 탐구하는 동안 그의 팔은 때때로 아프기 시작했고 상황이 혼란스러워졌고 클리프의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일일 작업 일정을 세웠고 몇 달 안에 이 시간 동안 책임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캔델은 단 하나의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했지만 그녀는 동정심 없이 양육권을 거부했습니다. 클리프는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올리버가 남학생이 되었을 때 그 여자에 대해 영원히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인으로서의 위기를 처리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 회의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양은 엄마 군대에 속해 있었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클리프는 자신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친절하고 반응이 좋은 소년을 키웠습니다. 올리버는 20세 때부터 가라테와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사그는 건강했고 클리프에 대한 자부심의 진정한 원천이었습니다. 캔델이 한때 그들의 삶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알러버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으며 그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캔델 자신도 그들에게 그녀의 존재를 상기시켰습니다. 올리버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올리버는 주말에 시골집에서 친구들과 축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요일에 그의 생일에 집을 임대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고 그들은 축제 케이크로 마무리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쳐다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클리프는 잘 웃었어요. 사실 아니 모두가 벌써 축하해줬나봐요. 루비 올리버가 대답해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모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생일소년이 손님을 놀라서 쳐다보았어요. 안녕 정중하게 말했지 올리버. 그 여자가 즉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올리버 내 아들 당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녀는 놀란 올리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를 꼭 껴안고 청년은 깜짝 놀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클리프는 그가 오면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캔델은 30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한 후 캔델이 날카롭게 짜내며 캔델의 애도를 표하며 부엌에 앉았습니다. 1년 전 테이블 중앙에 생일 케이크가 손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미망인 캔델이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엄청난 부자였고 건설 회사를 포함해 모든 것을 제게 물려줬지만 회사를 혼자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클리프는 초조하게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캔델을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내 자리를 꿈꾸고 있고 저는 제 아들을 데려오면 모든 상속 재산이 알러버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자녀도 상속인도 없습니다. 당신 알러버만 우리는 여기 수도로 떠날 수 있습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여자는 희망적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올리버는 남자의 얼굴이 붉어지고 흰 반점으로 뒤덮인 것을 보고 머뭇거리며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캔달은 여기서 나가서 당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클리프는 간신히 으르렁거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분노 나는 내 아들을 18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당신이 와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미쳤어요. 그에게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막대하게 입학했습니다. 그는 함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진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올리버는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 다음 수줍게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흔들었습니다. 캔델은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단호했고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2주 후 클리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강한 기시감 아파트가 텅 비었다. 숨막힐 듯한 침묵이 있었고 냉장고에 메모가 있었다. 아빠, 이번이 내 기회이고 놓칠 수 없어. 엄마에 대한 따뜻한 감정은 없지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도시에서 일어서자마자 돌아와서 도와줄 게 아무것도 필요 없을 거야. 미안해. 이렇게 도망가는데 넌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날 보내지 않을 텐데 날 찾지 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 남자는 다리가 약해지자 마구간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그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가슴에 퍼지는 고통을 느끼며 떨리는 손에 쪽지를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사람이 올리버라고 판단한 초인종이 울렸다. 클리프는 가슴에 불이 점점 커져도 문을 열려고 달려갔지만 문지방에는 루비 올리버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안녕. 금발의 금발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올리버 집에 있다. 그의 휴대폰은 남자는 대답도 못하고 설명할 힘도 없이 뭉개진 쪽지를 묵묵히 여자에게 건넸고 유난히 극심한 통증이 그의 가슴을 찌르며 신음하며 클리프가 그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맙소사. 무슨 일이냐? 괜찮아. 루비는 그 남자에게 달려갔다.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들은 남자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배신을 그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루비는 그를 매우 겸손하게 묻었고 그녀는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축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아파트에서 장례식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올리버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기를 바랐지만 올리버가 탈출한 후 7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약속대로 클리프의 장례식은 올리버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그는 발을 디뎠지만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승자로서 아버지에게 돌아왔고 아버지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데리고 다른 삶의 수도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파트는 침묵과 먼지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면 어이가 없는 올리버는 다음 입구에 사는 전 여자친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비는 즉시 문을 열었고 올리버는 그녀가 짧고 밝은 머리와 순진한 파란 눈으로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웃었는지 어색하다. 올리버 소녀는 눈을 크게 떴는데 어디서 왔니? 들어와도 돼. 아파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루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그녀는 혼자 살았다. 소녀를 키운 할머니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소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지역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마치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사생활을 자세히 공유하기를 꺼렸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방문했습니까? 루비는 남자에게 차를 부어주면서 무엇이 올리버가 무슨 무덤인지 당황했는지 묻습니다. 루비는 자신을 놀라서 바라보았으나 그 눈에 슬픔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세요. 올리버. 나는 7년 전 당신이 사라진 직후에 당신의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저녁에는 묘지로 갔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너무 늦었다. 올리버는 한동안 고향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는 점점 전 여자친구를 방문하고 가끔 지나간다며 그녀의 직장에 들르곤 했다. 아니면 그녀를 함께 산책하거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시든 식물에 물을 넉넉히 주고 태양이 따뜻하게 하여 꽃을 피운 것처럼 이상한 관계가 되살아났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전에 아버지의 무덤을 방문해야 합니다. 결혼식. 루비는 젊은 사람들이 손님 명단을 작성하고 있을 때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루비와 올리버는 그의 아버지에게 행복한 소식을 나누기 위해 묘지에 왔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무덤에 다가갔고 소녀들은 꽃을 놓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어린 소년이 나타났는데 벌써 저녁이었는데 유령처럼 창백한 소년이 안개 속에서 나타나서 미안해요. 잔돈은 없나요? 배고파요라고 묻자 루비는 몸서리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소년은 전형적인 동네 거지의 대표였습니다. 더럽고 때로는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묘지에는 그런 인물들이 가득했고 경비원은 종종 무덤에서 사탕이나 다른 것을 수집하려는 사람들을 쫓아냈고 올리버와 루비는 눈빛을 교환했고 남자는 주머니에서 현금을 뒤지며 결국 아이에게 한 쌍의 돈을 건네주었다. 여기 돌아다니는 게 두렵지 않니? 소년이 루비에게 물었다. 6살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마음이 아픈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그 아이가 솔직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주머니에 돈을 숨겼다고 시인한 것이 두렵다. 여기 와본 적도 없는데 할머니한테 혼나는 게 더 무섭다.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돈을 안 가져오면 할머니가 꼭 때릴 것 같고 묘지 사람들도 동네와는 다르게 친절하다. 여기서는 슬퍼서 돈을 주는데 도시에서는 쫓아다녀 가끔 때리기도 해서 집에서 구타도 당하고 할머니가 애원하게 하시나요? 루비가 물으니 점점 걱정이 되네요. 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에서 발로 체중을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사시나요? 저기 마을에서. 소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루비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을까지 차로 30분 거리였고 소년은 더 오래 걸어야 했습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올리버는 최소한 집까지 태워다 줍시다. 루비는 약혼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처사에 익숙해져서 움찔거리고 울지도 않던 아이, 넌 왜 여기서 원하지 않는 일을 방해하는 거야? 노파는 누가 뭐래도 비명을 지르며 올리버와 루비를 보더니 갑자기 넘어졌다. 조용히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가 물었고 당신은 당신입니까? 리사 해밀턴의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루비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이가엾은 놈. 그 괴물을 데려가세요. 당신과 당신 할머니가 그 쥐를 나에게 보냈고 이제
당신은 양육을 가르치러 왔어요. 뻐꾸기 당신이 낳았는데 아이 키우기를 거부했군요.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파의 욕설에 루비는 충격이 휩싸여 듣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올리버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녀는 그랬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함께 도망쳤을 때 루비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소식을 전하러 온 날 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올리버의 아버지가 죽고 소녀는 그를 묻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는 올리버에게 끝내라고 했지만 루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없애지 못했다. 제때에 남자아이를 낳아두나 아기는 죽은 것으로 판명됐다. 적어도 의사들은 루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할머니는 조용히 하라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녀를 속였습니다. 리사 해밀턴은 그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이고 그녀의 손녀가 자신의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손녀를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도록 보냈습니다. 아이는 청소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결국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싶어드나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차에 치여 죽고 청소부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지만 아이를 먹이고 입혀야 했습니다. 그를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소년에게 점점 더 화를 냈습니다. 그를 짐으로 여기고 올리버와 루비가 미친 듯이 닮은 소년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루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어른들을 의심했지만 그가 할머니라고 여겼던 노파를 떠나서 기뻤습니다. 루비는 시간이 지나면 소년이 보고 모든 것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보상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떨어져 있던 세월이 흘러 루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고 그녀의 마음은 이 아이에 대한 연민으로 아팠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우리에게 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새 잠옷을 입은 소년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루비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올리버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5년이 지나면 아버지도 그를 용서하고 최고의 결혼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후로 가족의 아파트는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다. 루이는 4살짜리 여동생을 놀리고 오빠의 웃음소리에 베개를 던졌다. 아직 준비됐나요? 올리버가 아들 방을 엿보며 고개를 흔들면서 물었습니다. 몰리 형 목을 조르지 마세요. 형 아직 시험 볼 시간이 있어요. 아빠, 왜 나한테 그 아들이 베개 밑에서 신음소리를 냈다는 걸 상기시켜야 했나요? 몰리가 더 세게 꽉 쥐고 있어요. 학교는 가고 싶지 않지만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그 소녀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새끼돼지 콧방귀를 뀌는 남학생 올리버는 아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